네, 이번 강연은 파고 네트워크스 권영목 대표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EPP, XDR 보안 솔루션과 MDR 서비스의 국내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상 투혼입니다. 팔 다치셔가지고 네. 강연 하시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연 지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고 네트워크스의 권영목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하는 발표 주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EPP, XDR 보안 솔루션과 함께 저희가 함께 개발했었던 매니지 탐지 및 대응 서비스, 즉 MDR 서비스에 대해서 국내 활용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파고 네트워크스는 2017년부터 현재 2021년까지 솔루션 자체는 오직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만 다루고 있습니다. 즉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반의 보안 제품을 다루고 있고요. 그 제품을 고객사의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서비스 및 프로젝트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2020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MDR 서비스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마지막으로 딥액트라고 하는 브랜드명으로 현재 MDR 센터까지 출범해서 고객사에 적용 중입니다. 현재 파고 네트워크스는 MDR 서비스 벤더로 나아가는 중이고요. 처음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많은 컨퍼런스나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렸었고요. 결과적으로 MDR 벤더로 명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다음 달이죠. 2021년 10월 달에 가트너와 함께 벤더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문 자체는 단순히 저희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MDR 벤더 부문으로서 가트너 벤더 브리핑이 잡혀 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고 네트워크스의 포트폴리오는 올 초와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엔드포인트 단에서 각 산업군이나 또는 솔루션이 포지셔닝 할 수 있는 분야에 따라서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머신러닝 기반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 즉 EPP 플랫폼이죠. 이쪽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딥 인스팅크트가 딥러닝 기반으로 EPP 솔루션으로서 유저 PC나 포스, 키오스크, 모바일 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랙베리 프로텍트는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데이터 센터 서버나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OT, ICS 환경에 있는 PC 서버들 또는 지금 현재 EOS 되고 있는 XP나 2003 시스템에 대해서 안전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쪽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 이후에 저희가 EDR 제품도 많이 검토를 했었고 NTA나 NDR 제품도 검토를 했었고 SOA라는 것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EPP 제품에서 다 하지 못했었던 비어있던 영역이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탑재될 수 없었던 인비저블 디바이스나 저희가 알 수 없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떤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많이 찾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EDR, NTA, NDR이 지금 현재 저희 서비스와 함께 고객사에 함께 제공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고 그 결과로 저희가 XDR, 즉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라고 해서 네트워크 단에 있는 트래픽, 이벤트 또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의 로그나 시스템 로그들, 보안 장비의 로그들, 더불어서 어플리케이션의 원시 데이터까지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에 담아서 전체 코릴레이션을 할 수 있고 SIEM과 NDR, EBA, EDR, UBA, Threat Hunting, SOA 기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XDR 플랫폼인 스텔라 사이버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과 아래에 있는 오픈 XDR 플랫폼을 바탕으로 파고 네트워크스가 개발한 딥액트라고 하는 매니지드 및 탐지 및 대응 서비스와 함께 여러분들께 MDR 애저 서비스와 SOC 애저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제품 3가지와 파고네트웍스에서 개발한 디벡트 MDR 서비스가 현재 저희의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자체가 AI 기반의 EPP XDR 솔루션을 이용한 MDR 서비스의 활용 사례인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엔드포인트 제품, 특히 파고네트웍스가 선택하고 있는 이 엔드포인트 제품의 EPP 영역에 적용되어 있는 AI와 XDR에 적용되어 있는 AI가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R도 마찬가지죠. 엔드포인트 단에서 작동하고 있는 AI의 위치 자체는 현재 AI에 작동되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자체가 이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PC에서 직접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학습 플랫폼을 각 벤더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블랙베리도 별도 학습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딥인스팅크트도 별도 학습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별도 학습 플랫폼에 머신러닝으로서의 어떤 정교함 또는 딥러닝으로서의 어떤 정교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을 할 때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의 방법론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함께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셋이 학습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어떤 악성 코드나 악성 행위를 더 잘 분류할 수 있는 수학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 모델까지 나오게 되면 이 수학 모델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탑재한 것이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엔드포인트 단에 설치되는 에이전트라는 것이죠. 즉, 이 에이전트는 시그니처 기반이나 어떤 다른 기존의 블랙리스트 기반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에 의한 수학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나오고 이 에이전트가 윈도우즈나 유닉스나 클라우드 기반의 엔드포인트 단에 설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작동하는데 엔진 자체는 수학 모델이 만들어지고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학 모델 자체가 뭐 짧게는 1년에 2번 정도, 길게는 1년에 1번 또는 2년에 1번 정도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스텔라 사이버, 즉 오픈 XDR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고객사의 다양한 환경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여러 보안 장비들의 보안 이벤트들, 시스템의 로그들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원시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기종의 데이터를 서로 융합하고 코릴레이션 하는데 머신러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기종으로 데이터로부터 흘러들어온 트래픽이나 이벤트, 로그, 원시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 하거나 코릴레이션 하거나 또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정보를 가져와서 조합하는 단계에서 딥러닝 기반의 어떤 그 AI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된 데이터들이 슈퍼바이즈드 상태에서 돌아간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 레이크에 담기고 나서 사용자에게 뿌려지는 방법론이나 그 이후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또는 시간 단위로 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AI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알고리즘 자체는 이미 소프트웨어 자체에 담겨서 고객사에 납품이 되는 것이고 그 AI 엔진이 작동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고객사에서 모여지는 데이터다. 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는 방법론에 의해서 머신러닝 기법이 작동한다. 즉 고객사 안에서 직접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부터 올 초, 2021년 초까지 AI 보안 기술이 실질적으로 고객사에서 적용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해오고 고객사의 제품을 적용해 오면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AI 보안 제품 기술을 어떻게 현업에서 잘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웨비나 세션도 진행을 했었고요. 더불어서 이런 제품과 함께 MDR 서비스가 고객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고객의 보안팀과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성에 관해서도 여러 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오늘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께 웨비나를 진행했었고 파고네트웍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고객사에서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즉 블랙리스트 기반이나 시그니처 기반 이외에 실제로 이미 침투해 있거나 침투가 진행 중인 위협을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보안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솔루션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안 장비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 발생하는 얼럿이 위협이냐 아니냐, 즉 위협이라면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상당히 많이 마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악의적으로 보여지는 공격에만 우리가 현재 대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즉 악의적으로 보여지는 공격에만 대응한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악성 코드가 가지고 있는 해시나 실제로 그 누가 봐도 이상한 트래픽, 즉 위협적인 트래픽 또는 악성 해시, 시그니처 그리고 이미 악성 코드를 특정 보안 솔루션에서 방어가 성공하고 나면 그에 따른 IOC가 나오는 거죠. 이 IOC라는 것도 특성 악성 코드에 대한 결과값으로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만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고객사에 제안을 하거나 고객사에서도 도입을 하시는 여러 고도화된 보안 솔루션에서 이 악성 코드에만, 악성 행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한번 던져볼 수 있는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행위처럼 보이는 공격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이었지만 실제로 원격지에서 어느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상적인 명령을 실행한다던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해내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조사해 나가는 과정을 스레트 헌팅, 즉 위협 헌팅이라고 하는데 이 헌팅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여지는 공격에만 대응을 하도록 저희가 훈련을 하고 제품을 적용하기 때문에 뭔가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레드 카나리 보고서에 보시면 작년 2020년 주요 공격 패턴 탑10 중에서 6가지 정도가 정상적인 행위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패턴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격으로 인식을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관련 있는, 즉 연관성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안팀에서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성보다 좀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 제일 하단에 보시면 현재 저희가 이미 공격이다, 악성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디케이터를 IOC라고 하죠. 즉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라고 합니다. 즉 IOC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상적인 행위처럼 보이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추적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게 공격이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구멍이었다, 위험한 요소였다라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을 IOA라고 합니다. 즉 인디케이터 오브 어택,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상황에 대한 인디케이터를 잡아내서 이것들을 얼럿을 띄워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고 이 솔루션에 썼던 IOA 기반의 이벤트를 분석팀이나 보안팀에서 함께 들여다볼 수 있으면 IOC와 IOA를 이용한
보안성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지금 많은 고객사에서 도입을 하고 계시는 AI 기반의 보안 고도화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면요. EPP, 이미 안티바이러스가 많이 고도화됐죠. 그리고 EPP 이외에 행위 기반의 엔드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EDR 제품들, 그리고 엔드포인트가 탑재되지 못한 시스템이나 또는 IoT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의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NDR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EDR, NDR 솔루션들이 지금 현재 XDR로 많이 통합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자동화된 리스판스 역할을 하는 것과 티켓팅 시스템과 널리지 베이스를 넣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SOA라는 시스템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TV나 스레드 헌팅이나 조사하는 방법론, 그리고 매니저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굳이 위에 5가지를 말씀드리면 제품 솔루션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V나 스레드 헌팅이나 인베스티게이션은 위 제품들을 더 잘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추가 기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EPP나 EDR이나 NDR이나 XDR이나 SOA와 함께 연계해서 좀 더 고도화된 방법들을 낼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MDR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대신 각종 솔루션에서 나오는 이벤트에 대해서 고도화된 기술과 다른 툴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역추적하고 어떤 대응 방법론에 대해서 고객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 고도화 솔루션들을 고객사에 배치를 하게 되면 보호해야 할 자산 밑에 위협에 대해서 예방, 차단, 탐지, 조사,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인 EPP, EDR, NDR, SOA라는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인텔리전스와 위협 헌팅, 조사 관련된 어떤 방법론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을 고객사에서 보안 운영팀이나 보안 기술팀, 보안 관제센터 또는 IR팀에서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루션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I 기반 보안 제품 검토 추세가 조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도입이나 적용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솔루션들이 마지막에 R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탐지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침투해 있는 위협이나 또는 위협이라고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종 공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행위를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거기에 리스판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도입이 힘들어지는지. 보통 R이라는 것은 먼저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얼럿을 띄우는 것도 시스템 관점의 R이고요. A라는 얼럿이 뜨면 B라는 액션을 자동으로 수행해라고 하는 플레이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스템을 쿼런티팅 시켜서 추가적인 분석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악의적인 프로세스가 정확하다면 이 프로세스를 킬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시스템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을 때 이 시스템이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관리자 계정을 로그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추가적인 포렌식 작업을 위해서 컨테인먼트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특정 보안 시스템이나 솔루션으로부터 이벤트를 받아서 추가적인 보안 정책이나 룰을 세울 수 있도록 API 연동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시스템 관점에서 리스판스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조건 자체가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솔루션을 BMT하고 POC 할 때 이외에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조건을 만들어서 이 룰들을 세우시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중요 시스템을 갑자기 쿼런타인 시킨다거나 킬 프로세스를 시킨다거나 관리자를 로그아웃 시킨다거나 어떤 시스템의 보안 정책을 입안해서
어떤 룰을 다른 시스템에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제한된 조건, 확실한 조건 이외에는 정말 자동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루틴적인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고도화된 보안 솔루션에 적용되는데 한계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쉽지 않고 도입에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R로 필요한 것이 또 다른 리스판스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휴먼 빙, 엑스퍼트, 전문가 관점이다. 즉 얼럿이 뜨거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투입돼서 전문가가 투입돼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셨죠. 위협이 아닌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이 이벤트를 바탕으로 뭔가 추적해 나갈 수가 있어요. 추적해 나가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조금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생됐다. 즉 이게 위협을 추적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스레트 헌팅, 위협 헌팅이고요. 포렌식이나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와 이거는 정말 위협이에요.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어떤 응답을 내놓는 것이 바로 액셔너블 앤셔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매뉴얼 리스판스, 수동적인 대응 방법론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사람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도화된 보안 솔루션은 시스템 관점에서 자동화된 리스판스뿐만 아니라 사람, 전문가 관점에서 수동화된 조사, 분석, 헌팅 방법론과 함께 대응 방법론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고도화된 솔루션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부의 보안 운영팀이나 기술팀이나 관제센터나 IR팀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전문적인 방식, 즉 우측에 있는 리스판스 방식을 수행을 해야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객사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면 베스트한 케이스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외부에 있는 MDR 전문 서비스 벤더와 함께 협업을 해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이 서비스 벤더가 고객사에서 먼저 인지하기 전에 먼저 인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동 대응 그리고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즉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있는 AI 기반의 고도화된 보안 솔루션과 제일 아래쪽에 있는 MDR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고 네트워크스가 5년간 저희가 사업을 해오고 비즈니스 모델링을 만들면서 저희는 처음부터 AI 기술의 제품들만 도입을 했었고요. 이걸 고객사에 제시해드리면서 프로젝트 방법론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결국에는 디벡트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만들었는데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당연히 가장 많은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위주, 즉 방화벽이나 IPS나 IDS와 같은 이런 보안 위주로 보안 관제 서비스만 진행했었던 중견 대기업들도 저희와 함께 서비스를 함께 혼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대형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보안 관제 센터를 따로 운영하시면서 CM 중심으로 이벤트를 다 받아서 코릴레이션을 하시는데 이때 코릴레이션 할 때 뜨는 이벤트에 대해서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코어 이벤트만 골라내고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솔루션들과 함께 연계해서 MDR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대기업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공동 위협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시키는 과정을 가지고 있죠. 자, 앞서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솔루션과 실제로 저희 탐지 대응 서비스가 어떻게 실제 적용되고 고객사에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편은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 1월 달에 저희가 오픈한 실제 화면입니다. 파고 네트워크스의 디벡트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센터고 위쪽에 대시보드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팀들은
모레어 기반이나 파일 기반의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대응팀, 그리고 XDR 기반의 지능형 위협을 분석하는 대응팀, 그럼 각 제품들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에 따른 솔루션 아키텍트, 그리고 테크놀로지 컨설턴트가 이 모든 솔루션을 고객사에 설명해 줄 수 있고 딜리버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데, 이 모든 팀이 센터 안에서 유기적인 협업 플랫폼을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자체로 개발한 파고 디벡트 자동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솔루션에서 나오는 어떤 이벤트들, AI 기반의 이벤트는 스코어링 기반의 예측 기반의 어떤 프리딕트와 프리벤션, 예방 중심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확정할 수 있는 단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확정하고 좀 더 풍부한 정보를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해서 저희 센터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벡트는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현재 플랫폼 형태로 진화하면서 고객사에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장표는 예전에 저희 웨비나를 보셨던 분이라면 저희가 고객분들이 블랙베리 프로텍트 고객이 되시든 딥인스팅크트 고객이 되시든 스텔라 사이버 XDR 고객이 되시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서비스를 함께 받으실 수가 있고요. 디벡트 저희 고객이 되신다는 얘기는 중간에 있는 디벡트 커뮤니티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IOC나 IOA를 서로 공유받으면서 협업 체계로 보안 생태계를 꾸려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대응 사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EPP 솔루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특정 폴더는 본인들이 본인들 내부 파일만 있기 때문에 모레어 검색에서 예외 설정 요청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 기술 지원 수준이면 그냥 저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외 처리해 버리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 폴더가, 즉 고객이 예외 설정 요청했던 폴더가 이 시스템에서 과거에 어떤 보안 사고 이력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되는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 폴더에서 엄청나게 위험했었던 해킹 툴들이 발견됐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그런 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저희가 설정하지 않고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다른 보안 방법을 제공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에는 XDR 플랫폼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는 NTA 기능뿐만 아니라 AD나 윈도우즈와 연동할 수 있는 API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EDR 에이전트도 별도로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AD 이벤트 연동을 XDR 스텔라 사이버 연동했을 때 감사 실패가 많이 떨어졌는데 짧은 순간에 감사 실패가 대량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이벤트를 고객이 볼 수가 없었어요.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 저희 디벡트 센터에서 이 부분을 보고 아래와 같이 나는 거죠. 즉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그냥 이메일 커버로스 페일드라고 뜹니다. 근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다른 벤더사 입장에서 보면 저 이름 자체만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저 이름 자체만으로 보고를 하는 거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좀 더 푸는 거죠. 이 부분이 브루트포스 공격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자가 자기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변경한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많이 뜨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대응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XDR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으로 갑자기 40GB에 해당하는 대량 트래픽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대량 이벤트가 발생한 엔드포인트에 봤더니 저희가 설치한 EPP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EPP에 최근 들어서 이 트래픽이 발생할 시점에 특정 파일들이 탐지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고객사에 요청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EPP가 정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단순히 모레어 자체뿐만 아니라 파일 리스트 어택으로 들어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드포인트에 파일 리스트 어택과 관련된 스크립트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디세이블 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까지 저희가 제시해드리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네 번째 사례는 익스플로이트 진행 중인 위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제품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이름이 Public to Private Exploit Anomaly입니다. 근데 고객사에게 이 제품을 운영하라고 맡겨드리면 실제로 제품을 언럿을 잘 띄웠지만 저게 어떤 언럿인지 다시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는 이렇게 갑니다. 한 번 더 조사, 즉 고객사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조사하는데 특정 조사된 내용을 본 다음에 대응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십시오라고까지 보내드리니까 고객사에서는 한번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시고 실제로 대응을 하시고 대응 결과를 파고 네트워크와 공유를 하시게 되는 단계를 가져가는 거죠. C2 서버와 통신하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별로 머신러닝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C2 서버와 통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스템은 이벤트를 Emerging Threat Host Traffi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트래픽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도입해 놓고도 실제로 잘 못 쓰겠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솔루션과 저희가 설치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 C2 서버는 랜섬웨어, 특히 류크 랜섬웨어 평판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 3개 호스트와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단 실제로 통신 시도는 했으나 그 목적지 C2 서버가 작동하지 않아서 세션이 맺어지지 않는 하프 오픈드 상태입니다. 라고까지는 조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고객이 더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이 호스트가 언제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화벽을 설치한다던가 특히 이 C2 서버로 통신을 유방하는 시스템에 안티바이러스가 없으면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안티바이러스나 고객사에서 쓰시는 표준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하는 것을 공고하는 것까지 대응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6번째 사례도 앞에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대량 로그인 페일러 탐지 대응인데 실제로는 제품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프로토콜 어카운트 로그인 페일러 어노멀리 벤더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위협을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이거는 무려 6053회를 시도를 했고 특정 해킹 툴에 의한 동작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티바이러스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클리닝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트래픽을 로그인 페일러를 유발시킨 장비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특정 시스템에서 내부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 소스 IP가 공격당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제공했었던 EPP가 설치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EPP를 한번 설치해 봅시다 라고 하는 대응 방안까지 정의해서 이런 포맷으로 조사 결과가 대응 방안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연계 분석 대응 방법은요. 미국이나 브라질에 있는 시스템으로 통신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가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설치를 해보니까 이 통신을 시도하는 곳에 특정 파일이 발견됐고요. 이 파일을 저희가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탐지된 파일에 대한 모래 분석을 한 번 더 했더니 그 파일 안에 실제로 FTP 유저와 패스워드가 하드 코딩되어 있고 DB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하드 코딩되어 있고 어느 서버에 접속하는지 IP 정보까지 모두 하드 코딩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더라는 거죠. 즉 이 시스템의 정보는 외부로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 이미 점령당했을 수도 있고 내부로 레터럴 무브먼트하는 단계까지 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저희가 고객사에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을 내놓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저희 서비스와 함께 제시를 하면 솔루션이 아무리 언럿을 잘 띄워도 그 언럿을 모두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과 인적인 여력이 없는 것이 고객사의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 네트워크스의 디렉트 서비스는 고객 대신 능동적으로 먼저 조사하고 대응 방안까지 제시를 함으로써 이미 침투해 있는 모래에 대한 모래를 탐지하고 능동 대응하거나 또는 현재 위협이라고 판단되지 않았지만
뭔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헌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해서 고객과 함께 위협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위협에 대한 프로텍션을 극대화하고 위협을 클리닝하고 지속적인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고는 1차적으로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으로 탐지와 차단을 진행하고요. 2차적으로 디펙트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3차적으로 고객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시스템이나 보안 장비들과 IOC, IOA를 함께 연동해서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는 제안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네.